35분까지 위원장이 지금 옆에 위원장실에 계시라는데 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가서 위원장한테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제가 임시 위원장 대행이 돼서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할까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최해달라 요청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 방통위 미래통합당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국회법 52조에 의해서 제적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회한다. 개회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국회법 52조에 개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7명의 전체 요구에 의해서 제적 4분의 1이 넘습니다. 개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10시 반으로. 그동안 저희들은 5번이나 간사에 3번, 위원장에게 직접 2번 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35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위원장 실로 가서 오늘 회의를 개회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법 50조에 의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소속 간사 중에서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국회법 5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가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실장, 뭐 그거 없나? 저 진행 관련 뭐 그런 거 없나? 네, 준비 안 했어. 의장이 하지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도 이어줘야 되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이 사람아, 속기사도 안 오고. 이게 당연히 국회법 52조에 의해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해줘야지. 위원장 말만 듣고 안 따라 징계를 요구해야 되겠구만. 우리도 민주당의 수석 전문이야?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빨리 속기사하고 부르세요. 국회방송도 중계가 안 되고 있는 거. 자,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차질이 있거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이크 다시 켜주세요. 앞으로 발언할 때 마이크는 켜주세요. 불러서 속기사.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죠. 속기사 부르세요. 지금 근거를 당장. 남겨야 되니까. 당신은 위원장의 직원이야? 내가 지금은 위원장이야. 불러. 이 사람아, 지금은 법에 의해서 위원장 직무, 내가 지금 위원장이야. 이 순간에는 해. 아니면 법에 따라서 당신을 징계 요구한다. 아니, 한 가지 수석자문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셨지만 위원장실에 지금 계시고요. 아침에 의사결정 협의를 해 오시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우리 다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 수석 전문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 왜 당신은 방송을 합니까 지금? 의도가 행편없는 사람이네 저 수석 전문이. 2조에 재정에서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은 계획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걔 한다 돼 있어. 그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회법을 무시하시고 계시고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어디 계시든 지금 여기 있었던 제주도에 있던 속기사 있는 거다 있는 빨리 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불러. 안 그러면 당신은 진행해야 됩니다. 요구합니다. 속기사 번호 바로 개할 테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어기는 아니 어떻게 법을 지키는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회의를 진행이 안 되고 의사가 5분 이내 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이 녹음은 되나? 아니면 기록을 카메라가 있으니까 우리 하는 발언에 대해서 또 동영상이 다 찍히고 하니까 그래야지. 그래도 속기사 올 때까지 기다리죠. 지금 국회 방송도 안 되고 있어서. 국회 방송도 지금 녹음이 안 되고 네네.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근데 속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상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근무하면 와야죠. 지금 위원장이 아마 위원장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기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켜져. 이번에 여당
민주당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저희들이 5차례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간사간 합의를 해오라고. 간사간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또 오늘 가서 직접 위원장 보고 와서 주재를 해달라.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 4년 전에 2016년에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당이었던 우리 당 그 신상진 전 그 위원장은 회의는 참석했습니다. 사내를 해서 여러 3일간의 거의 뭐 조금의 어떤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회의는 진행되도록 속기사라든지 기타 협조는 다 해줬습니다. 이 정부, 이 여당, 민주당은 전혀 기본적인 어떤 회의 일정에 대한 협조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와서 전반적인 어떤 회의를 개최해 주는 것도 안 하고 또 회의를 한 기본 사항인 직원들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속기사의 어떤 이라든지 국회 방송 협조라든지 이런 거 일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당하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 협치를 해 나갈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협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여기서 결의를 해야 될 사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도 있고 해서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은 옆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 상임위원회를 거부나 기피한 것은 아니다. 간사간의 일정을 합의해 오라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우리가 직접 갔을 때도 했고 지금 수석이 가서 또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법 52조에 의해서 최적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는 개회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개회하겠습니다. 가방이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박대출 의원님. 네, 국회법 제52조에 의해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7명의 의원의 이름으로 저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회해달라고 요구해서 전체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가 여야 참석한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법 52조는 임의조항이나 선택조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조항이고 의무조항입니다. 국회법을 떠나서 이 지금 긴급 현안 질의를 미래통합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 사건을 계기로 검언유착 의혹이 두 공영방송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그 두 공영방송 KBS, MBC가 제기한 그 검언유착은 이제 권언유착으로 지금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권언유착이든 검언유착이든 언론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KBS, MBC라는 두 공영방송 그리고 종편이라는 채널A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방송사를
방송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이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최근의 의혹에 관해서 규명을 하고 본인의 책임을 묻는 문제를 국민적인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상임위는 우리 과방위에서 이런 책임을 방기하고 이 의혹을 풀어야 할 그런 소임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과방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검언유착 사태뿐만 아니라 이전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을 비롯해서 또 최근에는 당정청 간담회를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는 이 중간 광고 문제, 방송의 중간 광고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는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정청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 의해서 엄연히 불법인 상황이고 그 문제를 이전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불법성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정청 간담회든 당정 간담회든 그런 형태의 이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불법성을 여야 모두 공히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 일을 포함해 가지고 최근에 권경의 변호사의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드러났듯이 MBC의 권언유착과 관련한 그런 보도를 둘러싸고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분이 검사장, 준사법기구인 검찰의 검사장을 향해서 겨냥해서 내쫓아내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심지어 나쁜 놈이라는 있을 수 없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권경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폭로를 했습니다. 양심선언이죠.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품위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에서 월권이고 검찰에 대한 준사법기관에 대한 독립성 침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과방위에서 출석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따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박강원 위원장께서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출석시켜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오늘 저는 우리 상임위가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를 하고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의 입장을 수석 전문위원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제적에 의한 그 규정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회의가 지금 파행으로 갔는지 수석 전문위원님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여러 가지 거취와도 관련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겁게 생각하시고 오늘 회의가 왜 이렇게 진행됐고 지금 속기사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왜 위원장 뜻만 존중을 한 것인지 그러면 7월 28일 날 우리 가방이 전체 업무보고 받을 때 법안 상정할 때 우리 당 간사이신 박성중 간사님께서 여기 49조처럼 회의 일시는 의사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에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간사님이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할 때는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동의하고 가만히 계시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미래통합당 전원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가만히 계시고 이건 국회 사무처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키는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회의가 됐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수석 전문위원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답변할 거 있어요? 워낙 잘못해서 뭐 답변할 거 있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서 위원회 개회라든지 의사진행 거부 기피를 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명확히 해주셔서 위원장님은 보신 것처럼 지금 위원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다만 그 전제로서 의사 일정을 협의해 오시면은 내가 사회를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 보충드립니다. 7월 28일 날 의사일정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는 왜 그 문제 제기를 같이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뭐 소속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물어서 뭘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거부 기피 안 했다. 지금 5차례를 요구를 했는데도 거부나 기피한 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늘 뭐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수석은 위원장의 지시만 따르는 그런 민주당의 국회 수석 전문위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예. 조명희 순서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입니다. 국회 가방위의 전체 회의 개최 요구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를 개최한다는 국회법 제52조 제3항에 근거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채택을 어렵게 동의한 지가 아직 한 달, 그때 7월 20일이었죠. 또 지나지 않는 시점에 지금 가장 권한유착의 핵심에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 질의를 왜 회피하는 것입니까? 방송은 공정이 생명입니다. 이를 감독하는 방통위와 위원장은 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방송에서 최고 책임자입니다.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과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인 방송과 전파를 권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권한 유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청언 유착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에 당사자를 불러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며
역할입니다. 진상 파악을 통해 언론 장악 음모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조작과 공작으로 불법 방송 개입을 자행해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에 특검이 아닌 긴급 현안 질의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의 독선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발언 마쳤습니까? 예. 다음 질의. 예. 네, 미래통합당의 허은하 의원입니다. 여당은 정권만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제기된 의혹을 풀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75주년 광복절을 맞았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 민주주의는 광복을 맞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더욱이 더 느끼게 됩니다. 국회 가방위는 현재 여당의 방탄국회에 막혀서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과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MBC가 말한 검언 유착은 공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KBS에서는 녹취록의 출처가 여권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MBC 보도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 당정적 회의에 참석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듯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 한상혁 위원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야당의 5차례의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해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과반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독선적 과방위 운영,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의용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때는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저희가 현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 긴급 현안 질의에는 이렇게 야당 탄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의 질문에 여당 과방위 위원들에게 답변을 듣고 싶고 위원장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 의원님. 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당이 지난 13일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한 이유는 이 정부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개입 의혹 등이 방송 정책의 중립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상임위를 열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백히 알려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우리 당의 정당한 긴급 현안 질의 요청을 결산심의 때 합쳐서 하면 된다. 결산심의 때는 결산심의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의 때 합쳐서 하면 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다. 수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책무는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서 국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되어가지 못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제1의 책무이지 아무리 수해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수해 복구 때문에 해야 할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불필요한 정치적인 공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자신들에게만 유리할 때만 해당되고 불리할 때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박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승래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전 과방위 소속 위원님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이철 전 VIK 대표의 지인이 함정을 파놓고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를 유도한 뒤에 이를 MBC에 넘겨 제보 공작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말에 MBC의 검언유착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들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MBC의 의혹 보도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리 알고 있었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는 정치 공작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고 민변 출신 권경혜 변호사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비판적인 법조인을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회의실에 출석시키고 그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왜 여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지 정말 묻고 싶은데 물어도 답을 하지 않으시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다음 날인 7월 18일 KBS는 검언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동재, 한동훈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지만 오보로 드러나고 다음 날 정정했습니다. KBS 오보 이후 검찰 간부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이 KBS의 정보를 흘렸다는 이른바 청부 보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KBS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고 KBS 언론 노조에서도 KBS 사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KBS 양승동 사장도 이 회의장에 불러서 진실 여부를 저희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관련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은 수십 번 나왔지만 그동안 집권 세력이 주장해온 기자와 검사장의 검언 유착을 입증할 스모킹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방통위법을 위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언론 보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당 박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승래 간사님은 긴급 현안 질의에 즉각 동의하시고 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양승동 사장을 회의장에 꼭 불러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방 위원님들께서 전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KBS 양승돈 사장과 그다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우리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직무대리죠, 직무대리위원장의 권한으로 출석 요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직무대리위원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이 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직무대리인 위원장께서도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히 요구를 합니다. KBS 양승돈 사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2시까지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긴급 현안회의 한 건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권한유착 사건 전반을 상정합니다. 해당 기관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방송법, 일명 방통법과 방송법 위반입니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지검장의 인사 관련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런 것은 본인의 권한에 전혀 관계없는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방송 편성의 자유, 채널 A 관련, MBC, KBS 관련해서 위계한 업무 방해도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중립성과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전반의 위반이다. 그래서 매우 사안이 심대하고 엄중합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박강원 가방이 위원장은 지난 8월 7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경의 변호사의 기억 오류에 의한 소동이라고.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박강원 위원장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비호도 물론이요, 또 방송 개입을 통해서 권한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증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저희 가방이 존립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긴급 현안 회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KBS 조작방송 한동훈 지검장과 채널A 기자의 있지도 않는 사실을 방송한 KBS에 대한 부분도 그 책임을 물어서 KBS 사장도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긴급 현안 회의를 질의를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당 기관장인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은 오늘 오후 2시 이 자리에 출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행정실에서는 양 기관장이 오늘 2시에 출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에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